정치 오프너, 오늘 정치 오프너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서 미리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뭔지 볼까요? 회초리입니다. 예,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회초리 맞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 회초리를 더 많이 들어달라 국민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딸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정면 돌파하겠다. 그런 뜻을 오늘도 밝혔습니다. 모든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칼날 위에 데스노트로 유명한 정의당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한 이야기인데 조국 후보자를 향해서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는 우리가 조국 후보자를 무조건 편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분위기마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마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돌아선 건 아닌지 오늘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참관에 봤나? 사실 이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더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정면으로 맞붙은 겁니다. 이주영 의원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정경두 장관이 훈련을 참관해 보기는 했느냐 이렇게 도발적인 답변을 한 건데 그러자 이주영 의원 격분한 모습으로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의원에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정치 오프너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를 일문일답 전까지 미리 준비한 조국 후보자의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에 대해 실망을 하신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꼼꼼히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향후 더욱 경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한다.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는 말 오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 SBS 김영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김영환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네. 조국 교수 입에서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도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또는 사과한다는 말은 없었고요. 다만 한껏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은 보였죠. 그러니까 사과한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조국 후보자는 일단 자기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고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법적인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 분노, 박탈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엄숙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몸을 낮추는 태도로 보였지만은 사과까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 한 며칠간은 한 손에 텀블러라고 하나요? 그 커피나 차를 들고 있는 그 통을 들고 다녔는데 어제부턴가는 그걸 들지 않고 미리 준비한 저런 입장문을 꼭 들고 출근을 하고 있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오늘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조 후보자의 논문 문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산호맹, 뭐 산호펀드, 사모펀드, 부동산, 뭐 웅동학원 이거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이 조 후보자의 딸 논문 제1저자 이 문제가 딱 터지면서 여론이 아주 싸늘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편법, 특권 이것에 맞서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촛불 정신이었는데 법무장관 후보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였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기평, 과공, 결정 어린 시절에 공부하던 식으로 이제 외운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불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불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 부정 입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는데 불법이 없다선 치더라도 편법과 특권이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조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네. 이 우려의 목소리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이반이 눈에 띄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극적인 어떤 해명이나 또는 어떤 반전, 예를 들어 동정 여론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과연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의구심이 지금 상당히 생긴 상황인 거죠. 예. 김명민 교수께는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본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국 후보자가 저렇게 미리 준비한 인사말 읽고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015년에 딸 지도 교수 만나셨던데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한다거나 장학금 부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다 밝히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저와 제 가족 관련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제가 외면하지 않고 성찰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수저 스펙 논란으로 허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제도가 그랬다거나 적법했다거나 이런 말로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그 점에 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 입시와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해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와 다른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고 소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의 화법이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상당히 어쨌든 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이게 별 문제가 없다. 적법이냐 부적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안 하고 이제는 정말 국민들께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 낮은 자세를 보였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론의 한껏 몸을 좀 낮췄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짜뉴스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그리고 후보자 과도한 신상 터익에 관한 문제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모든 문제는 하루라도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주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과거 본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과정 중에 이 제대로 된 인사검증에 실패하지 않았냐 야당이 거세게 질타했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의혹 검증의 과정이 바로 인사검증의
완결로 가는 길이다라고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반드시 청문회 당일날 해소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제기를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SNS도 있고 여러 가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 없다 보니까 의혹은 더 커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조 후보자의 인식에 대해서 가장 간명하게 볼 수 있는 한마디는 이겁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말로 이제 비껴가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인식의 근저에는 당시에는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2학년 인턴으로 인한 제1저자 논문에 관해서 과연 이게 당시의 제도가 그랬던 문제인지는 아마 많은 국민들마다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한껏 낮아진 자세로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처음 출근할 때 후보자가 되고 나서 처음 출근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저희가 그때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스스로 청문회 통과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 바뀌신 이유 뭔가요? 예, 처음에 지명이 되고 나서 그때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건물로 오면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 그때 서해 맹산이라고 하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외워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출근한 12일 기자들에게 법무부 대변인이 아마도 조국 후보자가 이런저런 이야기 한두 마디는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예, 질문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 모든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서 기자들이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법무부 대변인에게 항의하기도 하고 처음에 저런 자세에서 이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가 하나하나 어떤 질문이 나올 때마다 짧게라도 대답을 하고 또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는 질문이 나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태도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이런 상황, 또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제도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도 뭐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어제 그 윤도한 수석이 밝힌 그 입장,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언론의 보도는 일부 사실도 있지만은 또 의혹이 부풀리고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저게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최근의 어떤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한 청와대의 어떤 공식적인 첫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의혹만 있고 진실은 가려져 있지 않나. 청와대의 기조는 의혹만 있고 진실은 가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청와대의 기류는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 특히 보수 야당들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보수 야당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기 전에 먼저 데스노트로 불리는 정의당의 태도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심상정 대표가 얼마 전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유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는 그런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랍니다.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란다.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 김병민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꿈꿔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그런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촛불 정신이라고 문재인 네. 정부 스스로 강조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고민이 좀 있었을 겁니다.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했던 첫 번째 행보 혹시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 행보가 바로 노회찬 의원의 추모 전시회에 자원봉사를 가는 일이었습니다. 예. 과거 정의당과의 관계도 적지 않았던 인물이고요. 촛불 정신의 상징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국 후보자가 해왔던 일들, 검찰개혁을 주도하겠다,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바와 굉장히 맥이 닿아 있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만약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게 됐을 경우 민주당과의 관계라든지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활을 걸고 해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서의 선거제도 개편인데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질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과연 촛불을 들었던 그 정의, 형평, 공정 이런 모든 것들이 조국 후보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의혹들을 바라보건대 이대로 가도 좋겠는가라고 하는 더 큰 물음, 이 무게감이 아마 정의당을 압도했을 겁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정의당이 머지않아 데스노트에 조국 후보자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머지않아 데스노트에 조국 후보자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박 교수님께는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정의당이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조국 후보자가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개혁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저런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하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역시 정의당은 제2의 민주당이구나. 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조국 후보자 자격 없으니 지금 당장 사퇴하세요. 지명 철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편드네. 정의당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민주당의 허물을 덮어줄 수는 없는 거죠. 특히나 지금 아까 딸의 이 논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잣대 기준의 이전의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편법과 특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층이 이반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지지층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점을 본다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사실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지층을 안을 수 있는 거는 정의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지금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기회를 조국 후보자에게 준 거죠.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고 그리고 사법개혁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면 여전히 지지하겠다. 하지만 지금 청문회 때 밝히겠다라는 거 외에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는 점이 정의당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호맹 사건이나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부동산 문제 이런 경우에는 주변인들의 어떤 반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거를 막아준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딸의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떠한 여론 지지층이 쭉 빠져나가고 있고 조국 후보자를 지지했던 여론이 낮아지고 있는데 어떠한 반론도 없이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가 있어야지 방어를 해주든 아니면 밀어주든 할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심상정 대표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 조국 후보자가 겸손한 자세로 해명하고 진솔하게 해명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지만 지금 이러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지지해달라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은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하든 뭔가 어쨌든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은 과연 어떤 결론을 앞으로 내리게 될까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의당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겠다는 생각일까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개혁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진영 논리에 휘둘려서도 또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 제기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정확한 해명과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검증 결과에 기초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특정 정당이 말이죠. 후보자에게 어떤 소명 요청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어떤 장관 후보자가 답변하는 자료를 보내고 이런 적이 있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정의당은 자료를 보낸다는 얘기네요. 조국 그렇습니다. 후보자 측에서도 응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이제 소명 요청서를 보내는 것은 법사위원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정의당으로서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별도로 소명 요청서를 보낸다는 것이고요. 조 후보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어떤 의무는 없지만은 하지만 정의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소명 요청서에 대해서 응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정의당에는 또 어떤 소명 자료를 보낼 것인지 아마도 정의당의 질문서, 소명 요청서 보낸다고 한다면 지금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 거기에 대해서 또 그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까지 묶어서 질문할 것 같고 그러면은 조국 후보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자를 보낸다고 한다면은 그 답변자를 토대로 해서 또 다시 언론이나 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이 검증하는 뭐 그런 과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정의당이 그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의당이 정말로 공정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검증하고자 한다면 언론과 함께 그리고 다른 정당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들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청문을 준비하고 있는 팀에서는 현재까지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설명을 했다가 다시 언론을 통해서 뒤집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적잖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검증 과정들이 과연 제대로 된 내용인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의혹만 가지고도 명확하게 팩트로 드러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 자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을 바탕으로 대학에 입학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더라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의당의 판단은 아주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검증 작업에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정의당이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 보내겠다 답변 나오고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나서 정의당의 결론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야당들은 조국 후보자와 딸, 특히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그리고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와 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입시 부정 의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석고 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 장녀의 입시 부정 의혹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해당 대학인 단국대와 고려대 그리고 관련 학계가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을 되풀이하는 조국 후보자의 거짓말을 계속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장녀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당 법률위원회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예,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결정이 됐어요. 내일 조국 부녀를 고발하겠다. 유승민 의원도 한마디 했는데 어제 이미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유승민 의원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닌 입시부정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느냐.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상당히 강경한데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느냐. 고소, 고발,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후보자 상대로 고발한 건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여러 건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제 보면은 김진태 의원이 그 고발한 게 있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저 내용은 조 후보자 부부가 이제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그 전 재수 씨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위장 매매, 명의 신탁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주광덕 의원이 고발한 그 웅동학원 채무 면탈 이것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서 그냥 그 채권을 인정하는 뭐 이것이 이제 소송 사기다 이런 내용이고 또 시민단체에서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 공직자가 자기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또 고발했고 또 이 아주 좀 다른 얘기인데 반일 정적주의 그 이영훈 전 교수를 포함해서 저자 6명이 조국 그 후보자가 전에 구역질 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뭐 바른미래당도 또 고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의학회에서도 지금 저 고발하는 거죠. 아마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김진태 의원이 고발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의학 관련 단체에서도 조국 후보자를 논문과 관련해서 고발하는 지금 바로 이거 같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제1저자 허위등재 관련해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국 후보자를 고발하는 그 고발장을 읽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 관련 단체에서 나온 거죠.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고소 고발이라고 하는 법률적 행위가 또 다분히 정치적인 뜻도 그 안에 담겨 있는데 뭐 저렇게 해서 장관 후보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조그마한 의혹을 고리로 해서 고소 고발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 수사할 수는 없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총장 취임하면서 모든 고소 고발 사건 들어온다고 다 수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조국 후보자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장이 들어와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 사안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될까요? 뭐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죠. 다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그 조사를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어떤 시점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가장 쟁점 중에 하나인 그 입시 부정 이거 이제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 제기한 가장 큰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체가 있어요. 즉 고대 측에서 입시 부정이 만약에 발견된다라면은 즉시 입학을 취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지금 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검찰이 관련 기관 예를 들어 논문 문제는 해당 지금 당국대에서 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윤리위가 열렸기 때문에 또 그런 기관의 어떤 그 결과 과정을 좀 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수사를 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뭐 시점도 그렇고 또 내용상도 그렇고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상대로 한 질문을 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네. 그 다음에 검찰은 저 고소고발건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비슷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당시에 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주식과 관련된 논란들이 크게 거세게 일었고요. 당시에도 정당들로 인해서 고발이 된 상황이지만 결국은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뒤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아닌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이 사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런 비슷한 사건에 연루가 돼 있어서 마지막으로 결국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임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정반대 사건도 있는데요. 그전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마찬가지로 주식 문제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결국 낙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오신환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수사 의뢰 등을 거쳐서 나중에 낙마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제대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이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세간의 의혹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입학 문제는
이번에는 공소시효가 아마 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산 의료원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까지 주장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이야기 잠깐 하셨으니까는 오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의 대학 총장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기자들을 만나서 만약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동안 받은 장학금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 서울대보다는 서울대 동문회 측에서 이 장학금이 그쪽에서 추천을 하고 뭐 제기가 됐는지 지금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 작업 중인데 동문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볼까요?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오늘 어떤 논리로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고 나섰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온종일 의원회관을 누비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와대 소통수석은 여권 입단속을 지시 내리고 여당과 후보자는 연일 가짜뉴스 타령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손을 묶어서라도 조 후보자를 안 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엄포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입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의원회관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민주당 의원들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강기정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를 오기는 왔던 모양이죠?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또 최근 상황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너무 법적인 잣대로만 그동안 대응한 것이 아니냐, 좀 대응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의견이 모아진 것은 이 시국이 굉장히 엄중하고 조국 후보자를 지켜야 하는 것이 민주당 정부의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당에서 다 합심해서 도와주자 이런 쪽으로 이제 결론은 났는데 그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이 좀 이제까지의 대응이 좀 잘못됐고 대응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또 청와대 정무수석이 뭔가 가서 좀 더 설명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실 자체는 뭐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내부의 전체적인 기류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안 된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는 적어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의혹뿐이지 사실관계나 불법, 위법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조국 후보자 지금 사퇴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음모다. 여기서 물러나면은 조국 후보자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도 힘들어진다. 이런 어떤 당위적인 차원에서 조국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어떻게 보세요?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정리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산호맹이나 아니면은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부동산 이런 문제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은 매우 일관됐고 단단했습니다. 이건 의혹 제기이고 이거는 뭐 과도한 뭐 신상 파기다 이러면서 사실은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딸의 이 논문 문제가 나오면서 여전히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게 아까 이제 위법의 문제를 떠나서 탈법, 특권 이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는 수도권에서 이제 소위 지지율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위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뭔가 다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아직까지는 청와대가 별다른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권이 거기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아직은 못 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도 여론의 변화가 없고 특별한 해명이 없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좀 기류가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개별 의원이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거는 자제하자. 여기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자칫하면은 당의 의견이 너무 여러 갈래로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혼란스러워 보이고 조국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좋지 않다. 여기에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각 개별 의원들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원들의 의견을 당 지도부가 어떻게 수렴을 해 나갈지, 설득을 할지, 이 부분은 주말 이런 기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할 일은 안 하면서,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면서 가짜 뉴스 생산 공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말기식의 의혹을 부풀리고 또 과장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인권 살해에 가까운 비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광기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언론도 이런 식의 잘못된 또 광기 어린 가짜뉴스의 유포, 이것은 좀 자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또 언론을 향해서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또 자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도 말이죠.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게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인사청문회 열면은 청와대가 어차피 도식적인 절차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조국 후보자 임명하는데 기여하는 꼴이 돼버린다. 인사청문회 거부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인사청문회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원칙적으로. 또 그런 반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임명이 워낙에나 강하게 강행되니까 지금까지 16명 임명했다는 거죠. 역대 문재인 가장 정부가? 많은, 그러니까 집권 기간에 따라서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게 된 것이고요.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내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던 것도 청문회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임명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를 막상 열게 되면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 등에 대해서 같이 매진해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보게 되면 조국 후보자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겠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을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 생산 공장으로 의혹을 제기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언론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런 의혹들이 쏟아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까지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셀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점쳐지는 것이고, 따라서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을 바탕으로 이런 의혹 제기들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모든 내용들은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 청문회 보이콧하겠다, 최종적인 결정은 청와대의 몫으로 돌리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달 말까지가 활동 시한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또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건데,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법률적으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뭐 안건조정위원회인가요? 이런 것들을 한번 구성하도록 그런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또 맞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으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정기적인 여론조사 결과인데 전주보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오차 범위 안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2.5%포인트 차로 나왔네요. 그런데 연령대별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늘었다. 특히 20대는 7.2%포인트, 50대가 5.5%포인트 부정평가가 늘었다. 그러면 김영환 의원, 조국 후보자와 그 딸 문제가 이 일주일 동안의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 입시 문제가 굉장히 여론에 영향을 줬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지금 20대와 50대에서 큰 차이, 굉장히 더 여론이 많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20대 경우에는 대학생, 뭐 이런 청년층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어떤 특권을 갖다 누리면서 쉽게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그것이 저런 수치에 반영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할 수 있고 20대는 취업 비리와 예. 입학 부정 여기에 상당히 민감하죠. 예. 그리고 50대는 이제 그 부모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모 세대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의 그 자녀는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또 굉장히 상실감을 느꼈다. 뭐 그런 어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생각이 나네요. 20대와 30대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죠. 상실감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고 40대와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대와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고 있다. 뭐 그런 기류가 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아마도 오늘 내일 또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서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